제가 모든 젤리 종류의 불고기 맛, 어떤 숯불 닭갈비, 뭐 그다음에 바베큐 맛, 온갖 종류의 맛을 거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젤리를 만들면 맛있을 거라 그랬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옥수수 팝콘 같은 데도 되고, 우리나라의 그 뻥튀기 있잖아요. 우리나라 뻥튀기, 동그란 뻥튀기,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동그란 뻥튀기와 모든 그 어떤 뻥튀기 종류에다가도 다양한 맛을 입혀줘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뭐 치즈 코팅도 할 수 있고, 초콜릿 코팅도 할 수 있고, 생크림, 휘핑크림과 섞어서 코팅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맛을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프라이팬에 설탕을 넣어가지고 카레마라, 녹히면 이제 카레마라 시게 되죠. 그래서 식히면 달고나 설탕이 됩니다. 그건 이제 파는 아이디어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펜스트랑에서 어떤 여배우가 하시지 말라고 이게 대박 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다 과일청과 과일잼 가루나 치즈, 초콜릿 또는 생크림 휘핑가루를 넣어서 할 수 있다라고. 생크림 휘핑크림 가루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생크림 휘핑크림 가루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그래서 이거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고요. 또는 그 마요네즈나 토마토 케첩, 땅콩 버터를 가루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고요. 또는 각종 과일청과 과일잼, 유자차,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베이큐리,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과 체다, 추위성, 파마산, 치청, 천연, 할라버, 귤청, 자몽청 이런 걸 가루로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달걀을 달걀을 건조로 해가지고 분말로 만든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지만, 달걀을 좀 튀겨가지고 달걀을 튀겨서 분말로 만들면 훨씬 맛있을 거예요. 튀긴 그 달걀 분말이 되겠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닭뼈나 부산물, 그다음에 생선뼈나 생선 부산물, 또는 칠면조나 실면조 부산물을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걸 음식에 첨가물로 사용한다 그랬죠. 또는 사과 분말에다가 샘멸치 가루를 섞어준다든지, 새우가루를 섞어준다든지, 오뎅 분말, 오뎅을 분말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오뎅 분말 사업을 하면 육수로 짱이다.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양지들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도 오뎅 분말 같은 거, 이런 분말로 사업을 하시지 마시라. 다른 방송관에서 특히 하지 마십시오. 대기업에서도 하지 마시고, 해피에서도 하지 마시고, 오뚜기에서도 하지 마시고, 대상에서도 하지 마십시오. 네, 부탁합니다. 네. 어디서도 이걸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음식에 이제 육수를 첨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따로 그 재료를 사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육수만, 그것만 가루만 첨가시키면 육수가 나온다면 짱 좋죠. 네, 하시면 되겠죠. 또는 캐비어알, 명란알, 또는 날치알, 양미리알을 튀겨서 판매를 하거나,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살, 고등어나 잼소시지와 섞어서 파는 한 참치에다가도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소리, 깜짝, 햄소시지 다양한 재료를 섞어서 판매를 한다. 이렇게 하시면 이게 대박 날 거라고 그러죠. 동원 참치가 됐든 어떻게 참치가 됐든 어떤 데서도 하시지 마세요. 이따가 뭐 또 육포나 어포 또는 건어물포, 모든 포에 오리 기름을 첨가해서 하시면, 참치에다가도 참치 만들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도 이렇게 쥐포 같은 데도 그렇고, 불고기 맛 소스, 이렇게 치즈를 소스를 칠하든지, 그 닭갈비 소스, 바베큐 맛 소스, 이런 것들을 칠해서 먹는 거죠. 그걸 이제 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누룽지 자체에다가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누룽지에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살, 고등어나 잼소세지를 넣어서 누룽지를 만든다. 그래서 비빔밥이나 볶음밥을 누룽지로 만드는 난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도 불고기 맛 소스, 바베큐 맛 소스, 닭갈비 소스, 이런 소스를 발라서 판매를 하고, 치즈, 초콜릿 코팅 또는 생크림, 휘핑크림 코팅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치즈 같은데 카이막 또는 두부, 오뎅 이런 데도 또는 약밥 또는 그 양갱, 또 도토리묵과 온묵가사리묵과 모든 묵 종류의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살, 고등어, 잼새소지, 기타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만든다.
초콜릿도 넣어서 만들거나 또 치즈도 생크림 휘핑크림도 넣어서 만들고 생크림 휘핑크림을 넣으면 굉장히 옛날에 계란에다가 제가 생크림 휘핑크림을 넣어가지고 푸딩처럼 만드는 거 두부도 그렇게 나오고 치즈도 그렇게 맛이 독특하고 오뎅도 되게 크리미한 맛이 납니다. 사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 생크림 휘핑크림을 수분을 날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꾸덕꾸덕하게 이렇게 버터나 치즈처럼 되는데 그걸 조각으로 삼각이나 쌀밥이나 동그란 조각으로 파는 아닙니다. 이거 되게 엄청 대박나요. 여기다 과일청과 과일잼을 첨가시켜주거나 후라이팬에 설탕을 녹여서 카레마레 시키면 근데 시키면 달고나 설탕이 되는데 여기다가도 과일청과 과일잼 가루를 넣어주는데 치즈, 초콜릿, 생크림, 휘핑크림 가루를 넣어서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섞어서 달고나 설탕으로 콜라 또는 이렇게 맥주, 포도주 기타 다른 데에다가도 이렇게 넣을 수 있다. 술에다가도 넣을 수 있고 아이스크림에다가도 달고나 설탕으로 넣거나 이렇게 이거를 옥수수 팝콘 같은데 뿌려서 달라붙게 만들어서 코팅해서 사탕처럼 팔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생강 같은데 생강이나 호두에다가 묻혀서 판매하는 건과일이나 견과류 이런 데다가 묻혀서 판매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달라붙게 하시면 더 좋아요. 그냥 여기서 호두다, 견과다. 그러면 이거 후라이팬에 건포도도, 건자도도 후라이팬에 달라붙게 해서 이렇게 넣고 후라이팬에 그 설탕을 소금 조금 설탕을 이렇게 가열하면 달라붙어요. 이게 딱 이제 식히면 이게 사탕처럼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건포도나 견과류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바나나 칩도 대박 납니다. 바나나 칩도 제가 보기에는 건자도도 그렇고 건과일을 그렇게 만든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편수도랑에서 제가 어떤 여배우가 하시던데 그것을 달고나 설탕을 만들어서 설탕을 카레마레 그래 그거 하시지 마세요. 네, 부탁합니다. 네. 제 사업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네. 그 다음에 명태알을 튀겨서 제가 판매를 하면 시장이 이렇게 대박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걸 갖다가 계속 얘기를 했고 또 캐비알 같은 게 대박 날 것 같아요. 캐비알이 비싸지만 튀겨서 하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수 이정현 씨,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남자 배우 요리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부분도 편수도랑에서 이거를 하시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기술을 내놓는데 그거를 멋대로 이렇게 방송에 비치고 나서 사업을 하시려는 의도가 있다면 대단히 이건 지적재산권은 민영사를 갖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절대 연락도 하지 마시고요. 수신 차단입니다. 스팸 처리 위험해서 이렇게 den관계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도가 너무 명백한 얘기를 해도 그렇다라는 건 중단할 뜻이 없다는 뜻인 것 같은데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에 20몇 대 광고된 다음부터 YTN에도 제 가이슬이 나오고 10분 방송가에서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 기술이 무단으로 모둠으로 한두 개가 아니고 모둠으로 거기 가 있습니다. 보시다는 건데 하시지 마세요. 저는 연락할 생각이 없어서 연락하지 마십시오. 스팸 처리합니다. 일단 말만 얘기해놓고 제가 나중에 기술을 어디다 팔았을 때 거기서 이제 문제를 제기한다. 이렇게 만약에 가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었다면 그거를 자기 기술을 자기네들도 대기업 같은데 스스로 만들면 되지 뭐 기술 내고 만들겠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가에서도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직접 만드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아요. 또 국가 차원에서 만드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네들이 뻔히 그 특정 방송을 통해 들었다, 유튜브를 통해 들었다. 그러면 돈 낼 필요가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예인분들은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den관계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연결된 관계가 돼 있으신가 본데 어떤 형태의 컨택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연예인분들 저한테 전화하지 마십시오. 다 수신 차단입니다. 접근도 하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거기 그다음에 제가 그 마요네즈나 토마토 케첩, 땅콩 버터를 가루로 만들거나 어떤 그 유자 과일청과 과일잼을 가루로 만드는 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자색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의성, 파마산, 치유청, 천연, 한라봉, 귤청, 자몽청, 이렇게 스트로베리청, 치즈청, 온갖 종류, 홍시청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여기다 계피를 첨가시켜서 이렇게 청은 이제 시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럽, 설탕 시럽 이런 식으로 시럽을 넣습니다. 메이플 시럽에도 할 수 있어요. 메이플 시럽이나 꿀 같은 데다가도 이렇게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어주거나 맥주나 술을 넣어가지고 꿀을 만들거나 또는 이렇게 메이플 시럽 같은 거 이렇게 단풍잎 시럽 이렇게 수액 나무 수액 같은 데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메이플 시럽 물엿과 쌀엿 조청에도 이렇게 조금 전에 얘기한 그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같이 넣어서 다양한 맛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시면 식초 기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과일청 같은데 뭐 그 간장 같은데도 이렇게 과일청 감점을 넣어서 다양한 향이 나는 이렇게 인공향 아니면 이렇게 자연향 이런 것을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고추장, 된장, 이렇게 초고추장에도 가능하다. 간장에도 가능하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뭡니까? 그다음에 그 피시 소스하고 젓갈 종류도 제가 끓여서 판매를 한다 그랬죠. 기생충 종류가 좀 있을 수 있어서 저는 굴족도 다 이렇게 프라이팬에 전자레인지에 익혀서 먹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피시 소스를 끓여서 만드시면 제가 젓갈 종류도 맛있어요. 오히려 더 맛있습니다. 일단 피시 소스에다가 육젓 종류나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뭐 이렇게 염소고기도 있고 다양한 고기가 육젓 있죠. 그럼 그 육젓에다가 또는 햄이나 소시지를 기반으로 육젓을 피시 소스처럼 만든다는 거죠. 갈아가지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햄 소세지 같은 데도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사이, 고등어, 햄 소세지를 넣어서 만들면 대박이다. 그건 이제 넣었다고 표기를 하면 장어 햄 소세지, 장어 뭐 소세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연어 이렇게 소세지 이거 되게 재밌죠. 그래서 낙지 소세지, 쭈꾸미 오뎅 소세지, 그다음에 소세지를 갖다가 등등등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굴이 들어가서 굴 소세지가 나올 수도 있고 굴 햄도 나올 수 있고 고등어, 연어, 참치가 들어갔다. 참치 소세지 만드시면 되죠. 참치 소세지, 참치 오뎅, 참치를 넣어 참치 오뎅으로 판매. 참치 회사에서 하실 수 있는데 하시면 되겠죠. 참치 오뎅, 어떤 고등어 오뎅, 딱 감이 오죠. 낙지, 오징어, 쭈꾸미 오뎅, 깐새우, 새우 오뎅 대박. 보리새우 오뎅. 그다음에 호동연어 참치 이렇게 대구 오뎅 이렇게 표기를 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단가는 좀 세도 할머니 사람에서 햄 소세지를 넣어갖고 오뎅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햄 소세지를 넣을 때 오뎅을 넣었다고 표시하셔도 오뎅은 보통 생선살로 만듭니다만은 오뎅을 넣어서 햄 소세지를 만드셔도 제 기술이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햄 소세지 회사에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햄 소세지에다가 뭐 치즈를 넣어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두부를 넣은 햄 소세지도 가능하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고 좀 더 크리미하겠죠. 햄 소시지를 만들 때 생크림, 휘핑크림을 넣어준다든지 과일청과 과일잼, 유자서,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수령과 체다, 주의성, 파마산, 치유청, 천연, 한라봉, 귤청, 자몽청 이런 걸 넣어서 이렇게 다양한 맛을 만들어주거나 맥주나 또는 과일주, 술을 넣어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거나 술을 넣어서 햄소스를 만드는 게 대박 난다. 오뎅에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술을 넣는 거는 치즈,
카이마 이런 데도 가능. 생크림, 휘핑크림을 약간 꾸덕꾸덕 말려가지고 수분 날려서 그걸로 약간 버터나 치즈처럼 만들어진 그걸 판매를 해도 되고요. 거기다가 그 약간 발라먹는 잼처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거 휘핑크림으로 뭘로 만드냐면 그 생크림을 만드는데 생크림처럼 하는 거 아니라 잼처럼 만든다는 거죠. 이 잼처럼 만든다는 것은 여기다가 계피를 넣을 수도 있고 계피 또는 생강을 넣을 수도 있고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전에 얘기한 것을 다양한 맛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생크림, 휘핑크림에다가 치즈를 섞어서 치즈를 만드는 한 또는 치즈에다가 생크림, 휘핑크림을 섞어주고 나서 치즈를 만드는 한 그 치즈에다가 과일청과 과일잼, 맥주나 술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카이막 또는 두부, 우유, 두부, 오뎅도 가능하다. 이것은 도토리 묵, 온묵가사리 묵 종류와 양갱 종류, 약밥 종류, 우리나라 이런 데도 가능하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간새, 고등어, 잼, 소세지를 넣어서 제조한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PC 소스, 그 다음에 또는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어가지고 도토리묵, 온묵가사리묵, 양갱, 약밥에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치즈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카이막, 그다음 두부, 오뎅에도 가능하다. 여기 햄 소세지에도 가능하다. 여기다가 우유하고 두유에다가 과일청과 과일잼 만들어서 하는 거죠. 커피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초콜릿 넣어서 하시면 훨씬 더 기존의 제품보다 맛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고요. 우유에다가 약간의 술을 넣어서 조금만 넣으면 돼. 술을 넣거나 달고나 설탕을 넣어서 우유에다 만드시면 맛있어요. 콜라, 뭐 포도주, 맥주 이런 데 넣을 수도 있고요. 막걸리에도 넣을 수 있어요. 달고나 설탕을. 저는 우유에다가 생크림, 휘핑크림을 타가지고 하시면 맛이 틀린데요. 다른 데하고 차별화된 맛이 나오면 이것도 대박 날 수 있다. 커피 스틱에다가 생크림, 휘핑크림 가루를 넣어가지고 하시면 이것도 되고 달걀 분말을 여기 튀겨갖고 하든지 튀기지 않든지 달걀 분말을 넣어서 만들어갖고 하시면 훨씬 맛있다. 이것도 되게 좋아요. 땅콩 버터를 가루를 넣어가지고 곰팡이 안 쓰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해서 맛있다. 과일청과 과일잼 가루를 넣어주거나 치즈 가루를 넣어주거나 지금 맛있어요. 사과 가루를 넣어줄 수도 있고 파인애플 가루를 넣을 수도 있고 과일을 가루로 만들어서 좀 저기 향이 나게 해준다. 그렇게 해도 맛있다. 또는 이렇게 스틱으로 판다는 거죠. 그래서 홍차, 녹차 같은 것도 제가 이렇게 커피 원두 같은 것도 제가 튀겨서 판매를 한다 그랬죠. 튀겨가지고 기름이 약간씩 기름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기름에 튀기니까 원두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물에 좀 씻어가지고 후라이팬에 가서 덮어준다고. 또는 후라이팬에도 커피 원두를 기름에 튀기지 않고 그냥 볶다가 나쁜 기름이 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물로 씻어서 살짝 씻어서 다시 볶아줍니다. 이런 방법의 로스팅을 하시면 안 되겠다. 프레시한 원두가 됩니다. 전 세계 원두 제조업체에서도 하시면 안 되겠다. 여기다가 쌀이나 또는 이렇게 원래 이제 볶은 기리 가루를 좀 넣어주는데 볶은 기리 가루, 녹두 이런 것을 넣어주거나 보리도 있고 뭐 쌀도 있고 곡식 종류를 밀도 있고 이거 조금 넣어준다는 거죠. 곡식 종류에 상관없이. 그래서 유지태 씨가 방송하는 보리 단백질 이거 여기 아이디어를 좀 방송가에서 관여된 거 아니시죠? 그거 제 기술인데요. 기존의 커피 원두에다가 다양한 맛을 첨가시켜서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어준다든지 후라이팬에 볶을 때 같이 볶아요. 그래서 아니면 추가로 나중에 이렇게 원두 파실 때 여기다 코팅을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뭐 박하라든지 허브차라든지 꽃차 이런 것들을 가루를 좀 넣어준다든지 코팅을 해준다든지 이것도 제 기술이다. 코팅 기술을 해가지고 향을 좀 입혀준다는 거죠. 치즈 향을 입혀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초콜릿 향을 입혀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코팅을 하는 방법과 같이 넣어서 이렇게 로스팅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양한 형태의 맛이 강한 이런 형태의 제조 방법을 사용하시면 안 되겠다. 방송가에 뭐 백종원씨가 됐든 뭐 이렇게 스타벅스가 됐든 어떤 데서도 하시지 마시라는 거죠. 네, 하시지 마십시오. 피커피 가맹점에서도 이런 시도를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방송가에서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콜라 같은 데도 제가 이렇게 유자철,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백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과 체다, 주의성, 파마산, 칠청, 천연, 할로우, 귤청, 자몽청을 넣어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콜라에다가도 할 수 있다. 생크림, 휘핑크림을 이렇게 살짝 넣어서 콜라를 만드시거나 하시면 맛있을 것 같아요. 맥주 같은 데도 찌꺼기가 안 생기게 살짝만 넣어주면 그 맛이 나거든요. 네, 이거 대박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콜라에도 그렇고 콜라 제조법을 하실 때 상중하로 탄산을 넣거나 맥주도 그렇고 그것을 여러 군데로 이렇게 넣거나 한번 넣고 나서 다시 온도를 식혀서 안정화시킨다. 이렇게 충분히 녹아든 다음에 그 안에 다시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면 2중, 3중 이렇게 탄산법을 쓸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석유 제조할 때 이제 상중하로 수소를 넣거나 거기서 산소, 이산화탄소를 넣는 방법인데요. 표면적인 넓게 여러 군데 넣는다는 거죠. 표면적인 넓게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석유 제조하실 때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탄산 제조법이라는 거죠. 이 방법을 쓰시면 제 기술이 돼요. 어느 것보다 우수한 탄산이 많이 들어가서 대박 경쟁 아이템이 됩니다. 그래서 탄산 제조 음료수 제조와 회사에서는 이거 쓰셔서는 안 되겠다. 나중에 노조 차원에서 문제를 이렇게 제공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네. 기술을 팔았을 때가 문제죠. 그리고 콜라에다가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성분을 이게 어떤 콜라 제조법 할 때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코카에 비해서 그걸 제거하고 그 다음에 콜라나무 액상 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첨가물 이렇게 설탕을 넣을 때 흑설탕을 넣는 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흑설탕을 후라이팬에 한번 섞였는데 흑설탕을 이렇게 볶아서 카레마다 시켜서 넣을 수도 있어요. 설탕을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다. 그러면 약간 달고나 설탕이 좀 프로테지가 조금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콜라 제조법을 하셔도 제 기술이 됩니다. 콜라에다가 우유에다가 또는 두유에다가 맥주나 과일주, 술을 조금 첨가하면 대박을 사이다에도 그렇고 오란시 환타에도 그렇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콜라 제조법을 할 때 흑설탕이 제조의 비법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비정제 설탕도 가능합니다만은 비정제 설탕 얘기도 했었죠. 굴을 만들 때 여기다가 치즈를 좀 치즈에서 과일청과 과일잼을 갖다가 어떤 과일청과 과일잼 파실 때 꿀을 조금 첨가했다고 하시는 경우인데 꿀에다가 과일청 과일잼을 첨가시켜서 했다라는 건 없거든요. 이 제품은 엄연히 제조 방법이 틀리다. 그래서 꿀에다가 이렇게 유자차,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조이산, 파마산, 칠청, 천연, 할로우, 귤청, 자몽청을 프로테이즈는 각각 조금 넣을 수도 있고 많이 넣을 수도 있고 그럼 되게 맛있다. 쓰시면 재밌습니다. 꿀에다가 단풍 시럽이라든지 이런 시럽을 넣어서 만든다 그랬죠. 일단 가짜 꿀 사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꿀 조금 넣고 이렇게 꿀을 넣거나 안 넣거나 물엿이나 조청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또는 이렇게 기타 다른 것을 설탕 시럽을 사용해서 꿀을 제조하시면 이제 가짜 꿀이라고 표기하고 판매합니다. 이게 꿀향이 약간 나도록 인공향이나 자연향을 첨가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팔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금 사업도 여기 있어요. 가짜 금을 만들어서 금과 똑같다. 장신구도 만들고 이것을 벽돌, 벽판, 타일 이렇게 해서 식탁판 또는 가구판으로 만들어서 가구로 플라스틱이나 나무에다가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재에 상관없이 금속에다가도 할 수 있어요. 플라스틱 판에 투명 플라스틱 판이나 이게 플라스틱은 여기다 금을 갖다가 이런 가짜 금을 도포를 해서 그걸로 가구를 만들면 짱 멋있겠다.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되게 괜찮잖아요. 가짜 보석 사업보다 가짜 보석과 진짜 보석을 금색은 그냥 다양한 코팅을 해서 홈을 파서 접착을 시키는 기술을 쓰는데
그러면 1층, 2층, 3층, 4층, 4층 이렇게 여러 겹으로 하면 색깔이 혼합돼서 환상적인 빛이 나온다. 알갱이도 들어갈 수 있고요. 큐빅, 유리도 가능하고 유리 가짜 보석과 진짜 보석을 이렇게 하는 다이아몬드뿐만 아니라 모든 보석을 종류가 서로 틀린데 같이 섞어 넣어줄 수도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사파이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수정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작품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런 접합 기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호물파서 이렇게 되면 보석이 또 새로운 형태를 띌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보석이 섞인 하시면 제기세로 큐빅 사업도 목걸이로 만들면 더 진짜 보석보다 더 이쁘면 예술적으로 만들어놨다. 컬러풀하게 금색은 다양한 색깔 수십 가지 색깔이 들어가거나 몇 가지 색깔이 들어가서 환상적인 빛을 낸다. 그러면 진짜 보석보다 더 히트칠 수 있다 이거죠. 이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리 같은 데다가 유리나 플라스틱 유리 이런 데다가 보석을 싼 보석을 금색, 은색 다양해서 염색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넣을 수도 있고 넣어가지고 보석이 들어간 유리다. 컬러풀하게 그런 창을 전 세계 고급 수요층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타일로도 만들어도 그렇고 도자기로도 그냥 타일 도기에다가도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게 보석구리 넣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큐빅 가루를 넣어가지고 반짝반짝하게 몸에만 이렇게 목에 이렇게 뭐 사람 입에만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 도자기가 됐든 어떤 행남들이 어떤 도자기도 안에다가 큐빅 가루를 좀 넣어서 금색, 은색 다양해서 코팅을 하든지 어떤 도자기 업체들도 이렇게 했어서는 안 되겠다. 여기다가 큐빅 가루를 금색, 은색 다양해서 이렇게 유리를 염색을 해서 그 안에다 넣어주는 안을 플라스틱 창, 유리창에다가 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유리를 다양하게 염색을 하고 합성섬유 같은 데도 작은 알갱이 단위로 금색, 은색 다양색 컬러풀하게 염색을 해서 그 알갱이를 넣고 합성섬유 실을 만드는 기술을 만드는 말씀을 드렸죠. 합성섬유 실의 소재가 안에는 합성섬유 나일론 실이 투명 실이 들어가고 그 위에다가 아크릴을 도포하는 이런 방법 서로 소재가 틀린 종류를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어떤 카본 소재가 탄소섬유를 아크릴 기반이 아니라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이나 다른 걸 기반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일단 유리석연 코팅 옛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더 우수하다는 거예요. 카본 소재도 이렇게 안에가 금속 뼈대가 들어가거나 금속 분말 또는 합성섬유 나일론 실에 들어가거나 다른 소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가로세로 이렇게 뼈대가 들어가거나 분말이 들어간다는 거죠. 또는 여러 가지 것을 혼합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카본 소재나 펠리클 소재도 호물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쓰는데요. 이것은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접합, 반도체 웨이퍼 접합, 유리기판, 이렇게 플라스틱 접합, 이렇게 이런 데도 자동차 이렇게 타이밍 벨트, 산업 벨트 접합, 그다음에 모든 접합구들이 다 들어요. 비닐 접합, 종이 접합. 그다음에 플라스틱과 유리창을 접합할 때도 호물파서 접합을 하고 레이저 접합을 하셔도 한영대에서 레이저 접합 기술 얘기하시던데 삼성하고 무슨 연관된 건 아니시죠? 삼성의 협력사 코닝에서도 이걸 하셔서는 안 되겠다. 호물파서 접착을 하면 수직탄과 수평탄을 넣어서 저정 조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다른 유리 어떤 제조에 있어도 유리기판 하실 때나 플라스틱 기판 이 기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지하에도 홈을 파듯이 반도체 웨이퍼나 이렇게 유리기판 어떤 플라스틱 홈을 좀 파게 길게 고랑처럼 파든지 일부만 파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전기선 통기선을 넣는다. 이 기술을 하시면 일단 그다음에 절연 구조를 넣어주면 이렇게 열이 전염이 안 되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하시지 마시라는 거죠. 우물파서 접합하는 기술은 다양하게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종이박스도 그렇고 이렇게 나무 접합에도 쓸 수 있고 우물파 가지고 스티로폼 접합에도 쓰이거나 단열재 접합 이런 데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온재, 아까 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플라스틱 판에다가, 플라스틱 판이나 유리판에다가, 유리 또는 큐빅, 그러니까 싼 보석들을 금색, 은색, 다양해서 염색을 해서 알갱이 교류로 쌓으면 되게 수요가 있을 거다.
그것이 이제 빛을 통과하면서 환상적인 색깔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깨지지만 않는다면 이렇게 해서 각종 유리나 타일 제품들을 만들 수도 있고, 유리 제품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그럼 이렇게 고급층 수요를 자극할 거다 쓰시면 그걸로 이제 가구를 제작이 되죠. 플라스틱에다가 유리, 금색, 은색 다양한 것을 염색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빛이 이제 자연빛이 인공빛 통과하면 환상적인 빛을 만들. 그걸로 플라스틱장, 유리장도 만들 수 있지만 가구도 만들 수 있다는. 뭐 그걸 유리나 플라스틱 알갱이를 금색에서 다양하게 염색을 해서 투명도를 좋게 해서 빛이 통과하면 거기서 컬러풀하게 나오잖아요. 아니면 싼 거는 그냥 싼 거는 빛이 통과해서 반짝반짝거리는 반짝이가 됐든 뭐 어떤 소재가 됐든 간에 넣어서 빛이 통과하면 환상적인 색깔을 만들어내시면 수백 가지 색깔도 들어갈 수 있어요. 한 창에 수십 가지나. 이거 대박 날 것 같은데, 네. 그거를 가구로 제작하면 짱날 것 같아요. 또는 플라스틱 판 같은데 투명 플라스틱 판이나 그렇지 않은 것 거기다가 하이그로시 방법으로 해서 입혀주든지 필름 형식으로 했든지 다양한 그림을 인쇄를 하거나 컬러풀한 예술적인 작품으로 필름을 입혀서 그걸로 가구를 만든다. 식탁판, 방문도 만들 수 있고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저는 플라스틱 판이나 이렇게 투명 플라스틱 판에다가 이렇게 원목, 천연 원목 또는 인공 무늬목, 이런 디레서 무늬를 입혀가지고 그걸로 타일과 벽체를 만든다. 저는 그 계단에다가도 이렇게 붙여주거나 계단에다가 붙여가지고 예술적인 제품은 예술적인 색깔로 만들어주면 더 좋죠. 네,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이건 이제 가구로 만드는 난임, 식탁판과 가구로 만드는 난임입니다. 되게 괜찮죠. 하시면 이제 가구로도 짱이다. 또는 투명 플라스틱 판에다가 에폭시를 첨가를 해서 에폭시가 이제 안에 들어가고 겉에는 이제 플라스틱 판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에폭시를 그 위에만 타설할 수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에폭시를 적게 들어가도 나오고 에폭시에다 유리 석영 코팅 예산을 유리망코를 넣어서 제조하거나 거기다가 이렇게 위에다 여러 개 코팅을 햇빛으로부터 좀 약한 것을 보강해 줍니다. 이건 플라스틱 창, 유리창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플라스틱 창에 유리 석영 플라스틱 창에 그렇게 해가지고 에폭시 처리를 에폭시에다가 다양한 금색, 은색 다양한 펄을 넣어가지고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 펄을 넣어서 환상적인 색깔을 만들고 건축용 실리콘 이런 데 있잖아요. 건축용 실리콘에다가 곰팡이 방지 처리 액상을 넣어주고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주고 유리석영 코팅 넷살을 유리막을 넣어주고 금색, 은색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든다. 또는 현재 실리콘 건축용 실리콘을 금색, 은색 다양한 색 염색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그 색깔이 들어간 거 만드시면 되죠. 그렇게 저는 승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욕실력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욕실용 그레이종이 있습니다. 이게 실리콘 302가 됐든 뭐 이름은 회사마다 틀릴 수 있는데 거기다가 그거를 이제 접착제나 풀로 만들면 짱이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풀에다 섞어줘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 그래서 도배용 풀로도 이렇게 섞어줘서 할 수도 있고 도배용으로도 적합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방수제로 만드는데 그래서 그걸 약간 액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방수제로 만드셔도 기존의 건축용 실리콘은 액상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바르는 용으로 만들어서 코팅 구조로 들어간다는 액상으로 만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아니면 그 스노우 체인 있잖아요. 바퀴에 뿌리는 자동차 타이어 스노우 체인을 액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걸쭉하게 그래서 바르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거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쓰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금색, 은색 다양하게 염색을 해서 방수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쓰시면 그게 그렇게 대박 날 거라고요. 쓰시면 저기 되겠습니다. 에폭시를 타설한 투명 플라스틱이나 이런 데다가 에폭시 타설하거나 투명 매트 이게 저거죠. PVC 매트가 됐든 투명 매트에다가도 타설을 해서 그렇게 해서 식탁판으로도 유연한 소재, 딱딱한 소재 할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투명 플라스틱 판이 그게 뭐가 됐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탄소소미를 합성소미 기반으로 하면 더 낫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고무판, 그 다음 고무판, 합성고무를 천연고무지 못지않게 탄성에 만들. 기존에 천연고무 알갱이가 안에 동그랗다 그럽시다. 그러면 내 안에 대중소로 들어간다든지 합성고무, 천연고무 안에 합성고무 알갱이가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방법으로 제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성고무 안에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대중소가 들어갔다. 이게 동그란 안에. 그럼 이제 그 액상을 덮으면 탄력이 탱탱볼이 된다. 탄력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라텍스도 이와 같이 기존의 라텍스 제품을 이렇게 알갱이 형태 또는 구의 형태로 만들어서 안에 넣어갖고 탄성을 더하는 기술로 쓸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고무 제품 이와 같이 할 수 있어요. 이것은 플라스틱에도 동일하게 제조할 수 있거나 금속에도 동일하게도 제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뼈대를 넣는 건데요. 가로 세로로 보통 뼈대라고 합시다. 규칙적이나 불규칙적으로 뼈대를 넣는. 서로 다른 소재가 들어갈 수 있고, 다른 소재가 들어갈 수도 있고, 기존의 소재가 똑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상을 덮어서 고무로 만들거나 플라스틱, 금속으로 만듭니다. 금속, 알루미늄 판인데 그 안에다 스텐 뼈대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알루미늄, 그 다음에 스텐, 이렇게 여러 가지 뭐가 됐든 간에 이런 부식되지 않는 가루를 일단 만들어서 혼합 비율을 가루로 만든 다음에 금속을 혼합해서 그거를 영광내에 넣어서 판으로 만들면 균일한 여러 가지 합금이 되는데 균일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가 들어 이런 것을 제조법을 현대제철이 됐든 포항제철이 어떤 데서도 하셔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이렇게 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고무판 또는 칼 제조할 때도 안에 뼈대가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이라 다른 소재 튼튼한 뼈대가 들어가고 안에 튼튼한 뼈대가 들어가고 겉에는 이제 좀 물은 이런 것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크릴 실 만들 때도 아크릴 안에 아크릴 실이나 판을 만들 때도 이렇게 합성섬유 B2가 90%짜리 나일론 또는 그런 것과 섞어줘 갖고 아크릴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죠. 또는 아크릴이 안에 판에 들어가고 겉에는 이게 그런 투명 플라스틱 판으로 약간 보강을 해서 잘 깨지는 이런 단점을 해결하는 그런 제품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리창이 안에 들어가고 겉에는 플라스창, 유리창이 플라스창이 그다음에 아크릴창이 안에 들어가고 겉에는 플라스창, 또는 그 안에 투명 매트가 들어가고 겉에는 플라스창, 안에는 투명 필름이 들어가고 겉에는 플라스틱. 투명 매트는 약간 단열이 된다는 거죠. 여러 겹으로 할 수도 있어요. 플라스틱의 방탄필름, 플라스틱의 방탄필름에서 방탄소재로 들어가고 이런 데다가도 유리소경 코팅 내선을 유리막공 일로서 제조하는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유리창이나 플라스틱창을 전문가 도움 없이도 재단을 해온다. 그럼 간단히 끼우는 방식이거나 피스로 조이는 방식으로 하면 전 세계 대박 칠 거라 그랬죠.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안경 같은 데도 이렇게 홈을 이렇게 코 걸치는 데 있잖아요. 그거 홈을 파주면 이렇게 압력으로 인해서 잘 내려가지 않게 되는데요. 편합니다. 이렇게 밀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밀어줘서 이게 딱 달라붙지 않습니다. 눌리지 않는 형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 대박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경이나 이런 선글라스나 고글이나 이런 것들을 피스 방식이거나 아니면 이게 전문가 아니더라도 재단에 오면 딱 끼워가지고 딱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면 원래 이렇게 되게 좋을 텐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컬러풀한 것을 그날 할 수도 있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 유리창에다가 연립구조에 눈으로는 잘 안 보이게 나노 구조의 돌기를 만들어 가지고 빗물이나 이런 것들이 때가 타지 않게 필름을 붙여준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자동차 유리에도 괜찮고 미세한 나노 구조 이렇게 돌기를 오돌오돌하게 만들어 이렇게 미끄러져 내리게 만들어 줍니다. 단가가 싸면 더 좋죠. 적용할 때는 여러 군데 있으려 생각합니다. 스티로폼을 여러 겹 해가지고 하나의 두꺼운 스티로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안에 비닐이 들어가거나 단열재가 들어가거나 또는 겉으로는 평판이 나냈다가 이렇게 오목한 홈들을 파가지고 추가적인 단열을 열이나 냉기를 반사 복사하는 형태인데요. 쓸 수 있습니다. 일반 단열재도 이와 같이 만들 수 있을까요? 일반 단열재는 단열열재도 이와 같은 기술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약간 홈을 파서 그것이 오목골처럼 되기 위해서 냉기나 온기 이렇게 이를 반사 복사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종이 골판지나 플라스틱 골판지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이 기술은 다양한 데 쓸 수 있어요. 섬유에도 이와 같이 연결 수 있습니다. 섬유도 버트럼 평판에 가는 홈을 파가지고 열이나 냉기를 반사복사하는 거꾸로 이제 이렇게 놓으면 안쪽으로 열이나 냉기를 보온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섬유에도 섬유천에도 이 기술을 쓰거나 건축용 판넬 이런 데도 이 기술을 쓸 수가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석고보드도 가능하고 제조를 그렇게 하시면 석고보드나 어떤 그 가판에도 여기서 곰팡이 살균제를 처리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곰팡이 안 쓸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곰팡이 살균제를 벽지 같은 데도 이렇게 첨가해서 곰팡이가 잘 안 쓸게 할 수도 있는데 종이라는 한계는 근본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종이 박스나 이런 데다가도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서 이렇게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곰팡이 살균제를 아예 넣어가지고 좀 과일 박스도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곰팡이 살균제를 아예 넣어서 제조하면 광고 그렇게 비닐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곰팡이 살균제 MDF 곤충 가구 만들 때 쓰는 MDF 곰팡이가 많이 쓰는데 거기다가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MDF 제품에다가도 금속, 은색 다양한 펄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석고보드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짝반짝거리게 또는 이렇게 플라스틱 판 사이에 이렇게 MDF에다가 하이그로시를 보통 MDF에다가 플라스틱 판을 좀 입혀가지고 그 안에다가 넣어놓을 수가 있어요. MDF를 그렇게 해서 가구로 제작하십니다. 여기다가도 금색, 은색 다양한 펄을 넣거나 색깔을 넣어서 컬러풀하게 만들 수 있다. MDF나 합판을 곰팡이 살균 방열체에 대해서 이걸로도 건축 그냥 가구로도 그냥 제작이 되는데 여기다 하고 하이그로시를 입혀가지고 하이그로시 공법이나 투명 필름 이런 기타 이런 방법도 플라스틱과 결합을 이렇게 금색, 은색 다양한 염색을 한 플라스틱과 결합을 해서 그걸 가구판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합판을 가구판으로 사용하면 재단이 돼서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면 그걸로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전 세계 대박 칠 수도 있어요. 합판은 싸기 때문에 견고하고 얇은 대비해서 잘 휘어지지도 않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판은 이거를 가구용으로 차라리 그래서 필름을 입힌 하이그로시 공법이든지 아니면 그 투명 플라스틱 판을 이렇게 금색에 등 사용해서 염색을 해서 예술적인 소재로서 이렇게 결합을 MDF에다 결합, 그 합판에다 결합, 가구 소재로 만들면 집안의 벽판으로도 만들어도 짱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열재나 스티로폼에다가 여러 개 안에다 비닐을 넣어가지고 보온을 하거나 홈을 파서 이렇게 열이 나는 게 반사복사한다 이렇게 있죠. 이건 장판 구조예요. 장판은 위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열이 나는 길을 이렇게 반사복사하고 밑으로 향하게 해서 바깥을 열이 나는 길을 차단하고 이건 그럼 소음 차단제로도 쓸 수 있죠. 바깥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면 바깥의 소리가 이쪽으로 잘 안 들어오고요. 건축용 판넬이나 스티로폼, 단열재 이런 데도 쓸 수 있고요. 이 소재는 건축용 판넬로도 내부 판넬로도 쓸 수 있어요. 파티션 구조에도 쓸 수 있고 소음을 차단시키거나 열이 나는 길을 반사복사하는 형태로 건축용 판넬에도 내부 판넬에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종이 박스나 종이 골판지, 플라스틱 골판지 이런 데도 쓸 수 있습니다. 금속체로서 비행체의 철판 구조이거나 또는 자동차 또는 배 철판 구조, 양력과 부력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고무판이나 또는 야영 발포 매트가 이렇게 여러 겹으로 들어가서 하거나 신발 밑창의 모습이거나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원천 기술은 저거 실용 기술은 다양한 데 쓸 때가 많다라는 거. 물놀이용 매트의 모습이거나 쓸 때는 일반 고무 공기부양정이나 고무보트 이런데 배 같은 데도 적용할 수 있고 쓸 때는 많은 것 같아요. 쓰시면 되게 잘되겠습니다. 이런 것에서 부표를 만들어도 되고 에드블론은 데도 원천 기술은 저 실험 기술 에드블론 그런 데도 쓸 수 있고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
제가 아까 전에 피시 소스 얘기를 잘 못했는데요. 피시 소스에다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칠면조 고기를 피시 소스와 동일하게 이것을 제조를 해서 피시 소스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익힌 것과 익히지 않은 것, 튀긴 것과 튀기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하시고 그거를 이제 피시 소스와 섞어주면 꽤 전 세계 대박이 된다. 피시 소스나 젓갈을 끓이거나 익히거나 튀기거나 이렇게 익혀가지고 만들면 더 맛있다. 굴소스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고 이거 익혀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게 젓갈도 익혀서 판매 유통하시면 기생충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굴 같은 것도 센 거도 잘 안 먹고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습니다. 맛은 똑같아요.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굴 같은 데도 기생충 다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센 거를 잘 안 먹습니다. 오징어나 이런 데 고등어는 특히 많이 잘 안 먹어요. 센 거로. 좀 몸 안에 기생충 들어가 보세요. 옛날에 유튜브에서 보니까 기생충한테 다 해줘 하시는 분들이 안에 다 들어가가지고 왜 아픈지도 모르고 사진을 찍어봤더니 저것도 유튜브 동영상에 본 적이 있거든요. 아무리 살균한다 해도 이게 기생충. 그래서 모든 음식을 다 익혀서 먹습니다. 그냥 과일 빼고 다 센 거로는 잘 안 먹어요. 웬만하면 회종류는 잘 안 먹습니다. 회종류는 거의 안 먹는다고 봐요. 전자레인지에 살짝 익혀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히 살균된다고 먹거든요. 네. 기생충도 혹시라도 있으면 익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기생충이 없어요. 일단은 뭐 그렇게 하고요. 피쉬 소스나 이런 젓갈 종류를 끓여서 만드시면 이제 기술이 되겠다. 그다음에 홍차나 녹차도 튀겨서 만들었고 덮어서 그다음에 홍차 녹차 만드시면 지금 방송가에서 하지 마세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런 맥주나 술을 가루로 만드는 말씀을 드렸는데 포도주도 그렇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빵 만드는 이스트균으로 술을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부주포에 보리역 기름을 넣고 막걸리, 포도주, 맥주, 소주, 위스키, 매실주, 매실을 끓여가지고 소금 조금 넣고 설탕을 막 내서 끓여서 만드는 전통적인 재료 방법이야.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가에서 하지 마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개그맨분들이 되시든 누구 됐든 제 기술을 가지고 사업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셰프가 됐든 누가 됐든 하시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펜스토랑 펜스토랑 무슨 출연진이나 어떤 누구도 하셔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이렇게 나 혼자 산다 출연진이든 어디든 아는 형님 출연진을 하시지 마시라는 거죠. 전참시 출연진 프로그램에서 자꾸 제 기술이 등장해요.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시공 기술이 무슨 모둠으로 모여 있습니까? 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도 하지 마시고 저는 생각을 믿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끓여서 만드는 피스소스, 홍차, 녹차도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 술을 가루로 만들어서 보면 독일의 어떤 맥주에서 가루로 만든 술을 가루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톡톡캔디 있어요. 톡톡캔디 거기다가 톡톡캔디는 설탕에다가 탄산을 넣은 건데 그거를 같이 해서 판매를 한다. 커피에다가도 판매하거나 톡톡캔디를 넣어가지고 산소가 좀 더 탄산이 좀 많이 들어간 거. 커피 음료인데 탄산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콜라에다가도 이렇게 커피를 좀 이렇게 섞어서 하면은 맥콜처럼 되는데 그거 대박친 날이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뭐 귀리를 볶아가지고 물을 끓여서 빵 만든 이스트를 넣고 부직포에 보리역 기름을 넣어서 매일마다 설탕 주고 그렇게 하면 정말 맛있다. 이것도 대박전에 위스키 소주에다 넣거나 이렇게 포도주에다 넣거나 이것을 코코넛주 액상이 깡통이 100% 나와요. 그걸로도 이제 그거는 끓이지 않아요. 막 끓인 맛이 없어요. 여기다가도 빵만 이스트나 부직포 보리역 기름 넣고 설탕을 매일마다 줘서 소금 조금 넣고 이 방법은 모든 술 제조법이 똑같아요. 시골마을 이장을 프로그램에서 하시든 하시지 마세요. 제 거 하시는 거 봤어요. 전통적인 제조 방법이 아니라 하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코코넛 액상에다가 여러 가지 딸기주, 망고주, 크림베리주, 포도주 이렇게 이런 맥주를 섞어준다는 거죠. 또는 맥주에다가 코코넛주 섞어주거나 볶음기리주 섞어주거나 딸기주, 망고주, 뭐 크림베리주, 체리주 뭐 이렇게 뭐 그렇죠. 그 과일청과 과일잼 기반으로 또는 모든 과일주를 섞어주는. 그것도 포도주에도 섞어줄 수 있고 그거를 소주, 위스키에다가도 섞어주거나 막걸리에다 섞어줄 수 있습니다. 또는 매실청을 끓여서 만든다 그랬죠. 동영상에 보여드렸는데 매실을 끓여가지고 소금 설탕 넣고 식힌 다음에 그거를 곧바로 매실청 되더라. 더 맛있더라. 1년 동안 계속 몇 년 동안 먹으면 더 낫더라. 그것을 기반으로 이렇게 그 술을 만들어요. 거기다가도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어서 다양한 매실청을 만들거나 다양한 매실청, 유자차,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베큐르,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조이사, 파마산, 지정차에 할로그, 귤청, 자몽청, 매실주에다가도 이렇게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거나 과실주나 그런 걸 섞어서 이렇게 매실청을 만드시면 이제 매실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매실주나 매실청을 매실주를 소주에다가 매실주 소주에 섞어주거나 위스키에서 포도주나 맥주에다가 섞어주면 더 맛있다. 이것도 뭐 콜라 같은 데도 괜찮죠. 네. 막걸리에다가 섞어주나 포도주에다가 모로주를 섞어서 판매를 하시면 재밌습니다. 표기하시면 더 좋고 포도주에다가 딸기주, 망고주, 뭐 크림베리주, 뭐 체리주, 뭐 치즈주, 뭐 여러 가지를 섞어서 뭐 맥주에다가 치즈주를 좀 넣어줄 수도 있고 체다 치즈하고 체다 치즈 우유 끓이거나 끓이지 않거나 두 방식 가능한데 만드는 건 동일합니다. 또 대추 야자 열매하고 대추를 끓여가지고 건강주로 만들거나 이런 것도 배주도 가능하고 시중에 나오는 그냥 음료수로도 술이 만들어집니다. 예, 시중에 나오는 술로도 음료수가 만들어지더라. 예,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음료수가 뭐 종류가 뭐가 됐든 예. 이 방법으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고추장, 된장, 간장 만들 때 고춧가루 넣고 찹쌀가루를 넣고 소금, 물 넣고 소금, 설탕 넣으면 끝이에요. 이 방법으로 만드시면 되겠어요. 된장도 이렇게 메주가루 넣고 소금, 설탕 넣고 찹쌀가루 끓이면 끝입니다. 좀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데 마늘 가른 거, 진간장, 참치액젓 이런 것들도 넣을 수 있고 기타 피쉬 소스를 좀 넣어서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여기다가도 고추장, 된장, 간장에다가도 또는 물엿, 쌀엿, 조청 이런 식초, 기름 같은데도 유자차,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베큐르,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테다, 주이산, 파마산, 치청, 천에 할럽, 귤청, 자몽청 등을 넣어서 만들 수 있거나 돼지고기도 고추장, 된장, 간장에다가도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주꾸미, 깐새, 고등어나 잼 소시지를 넣어서 만들 수 있다. 간장에다가 피시 소스를 섞어서 판매를 하는 맛이다. 피시 소스에다가도 간장을 섞어서 판매하는 맛이다.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시 소스 기반 간장 만들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까나리 액젓, 멸치 액젓, 새우 액젓, 그다음 참치 여러 것을 간장에다 섞어주는 간인데요. 이것이 싸게 제조하면서도 대박칠 수 있습니다. 오뎅을 넣어서 오뎅을 끓이고 치즈를 넣어갖고 치즈 간장 진짜 맛있지. 그래서 오뎅 간장도 맛있고요. 새우 간장도 맛있어요. 깐새우 같은 걸 넣어가지고 새우 간장 진짜 맛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장조림 간장을 아예 기존에 장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장조림 먹고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런 기탕을 만드는데 장조림 제작해서 이걸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장조림 제조회사에서 그걸 하시지 마시라. 그래서 참치 간장도 넣을 수도 있다. 이렇게 참치 간장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시면 되게 대박 날 것 같아요. 참치를 넣어서 참치 간장, 연어를 넣어서 또 고등어 넣어서 고등어 간장도 있고 뭐 다양 등등등등등 이게 맛있게. 그다음에 명태알, 명란알, 이렇게 날치알, 양미알 이런 걸 넣어서 명란 간장 만들 수도 있거나 그래서 명란, 고추장, 된장도 만들 수도 있어요. 이따가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넣어서 만들거나 이렇게 낼 수도 있다. 그러면 생크림과 휘핑크림과 마요네즈를 넣은 이런 것도 카레가루를 넣은 이런 고추장, 된장, 간장도 있을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외국의 스리라차 소스에 못지않게 고추장, 된장을 가지고
뭐그 볶으면 좋죠. 볶으면 고추장 나오죠. 거기다가 과일청과 갈점을 첨가시키거나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살, 고등어나 잼소주를 첨가시키거나 식초를 넣은 버전, 안 버전 이렇게 해서 하면 맛있다. 그다음에 치즈를 넣거나 마요네즈를 넣거나 초콜릿을 넣거나 이렇게 생크림, 휘핑크림을 넣거나 과일청과 갈점들을 넣어서 다양한 맛을 만들어서 스리라차 소스를 대신한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여기다가도 고추장, 된장, 간장인데 불고기 맛 소스, 닭갈비 소스, 뭐 이렇게 바베큐 소스, 소스를 만들어서 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불고기 맛 간장, 불고기 맛 이렇게 된장, 고추장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액상 자체를 소스를 불고기 맛 소스, 그다음에 닭갈비 소스, 숯불닭갈비 소스, 뭐 바베큐 소스 이렇게 액상 자체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예,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피시 소스에다가도 뭐 이렇게 까나리 액젓, 멸치 액젓, 새우 액젓, 뭐 이게 다양하게 많죠. 피시 소스 외국에도 더 많죠. 이게 굴소스에다가도 과일청과 갈점을 첨가시키거나 거기다가 생크림, 휘핑크림 이런 것들을 첨가시킬 수도 있다. 마요네즈를 첨가시키면 더 맛있어요. 카레가루를 첨가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참치하고 제가 햄을 볶아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고추장하고 볶아서 이렇게 기름을 통기름 두르고 여기서 깐새우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마늘 가른 거, 진간장, 참치, 후추 넣고 그거를 갈아가지고 햄 소세지도 들어갈 수도 있고 원래는 기본은 이렇게 햄하고 원래 뚝심이 없는데 햄하고 참치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걸 이제 끓여요. 마늘 가루 넣고 진간장, 참치, 후춧가루 넣고 이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예. 그거를 이게 제가 이렇게 고추장과 같이 볶아가지고 그걸 소스로 만들어 판매하시면 되게 그리고 짬뽕 국물 했던 짬뽕이 맛있고 짜장면 넣으면 짜장면 맛있대. 쓰시면 방송가에서도 하시지 마시라고 부탁합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